첫 방북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시게 됐던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북한에 관심도 없었고 그냥 달나라로 여행 가는 게 어쩌면 훨씬 나한테 관심이 가는 여행일 것인데 이제 제 남편이 이제 다음 여행지를 어디로 저희가 여행을 이제 베케이션을 가는 여행지를 찾다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북한 관광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 이제 에이전트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 단체를 모집하고 있는 게 뜨는데 이제 남편이 북한도 우리나라의 반쪽 땅이니까 그곳에 여행을 가자 이렇게 해서 첫 여행은 순수한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간 여행이에요. 첫 번째는 정말로 호기심으로 궁금증, 그들이 얼마나 나와 다를까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호기심으로 떠난 여행인데요. 다른 여행지에도 저희가 여행을 많이 가봤는데 거기서도 그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마음을 나누고 왔지만 북한 여행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금세 말이 통하고 우리가 정서가 통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금세 우리는 한 형제로구나. 야, 우리 한 형제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살고 있었지? 이런 걸 금방 느끼게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금세 정을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북녘 동포들이 참 정겨워요. 그래서 미국 여행객들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말을 오래 동포들하고 얘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금세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가족 관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참 친근해요. 엄마 나이 또래가 되면 금세 어머니라고 불러도 좋겠습니까? 뭐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겠습니까? 아이 우리 막내 이모 나이랑 똑같네요. 막내 이모 나이니까 제가 그냥 이모라 불러도 되디요? 이렇게 말하자면 참 네 그렇게 하고 금세 어머니 이렇게 말을 부르고 또 서로 말이 통하고 뭐 금방 김치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김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김치 맛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남쪽에서 먹는 전라도 김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 저쪽에 또 개성에 가면 개성 김치 유명합니다. 드셔보세요. 김치 말 하나만 갖고도 금세 정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가. 그러다 보니 정이 들어서 거기에 많은 이제 자주 가게 그들이 보고 싶어서 가게 됐죠. 두 번째, 세 번째 거기에 가다 보니 수양 딸, 수양 아들, 뭐 수양 조카 막 대가족을 이루니까 자꾸 가게 되고 갈 때마다 또 북한이 요즘 많이 변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또 가서 가는 김에 또 관광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네. 북한에서 맛본 음식 중에 참 이거 추천할 만한 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남북 관계가 좋아서 많이 가셨죠. 저기 남쪽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도 북에 많이 가셨을 때 냉면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 냉면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가서 냉면을 먹어보고 그 냉면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가면은 꼭 하루에 한두 끼씩은 냉면을 먹어요. 그 냉면이야 뭐 평양냉면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저쪽에 낮은 섬 한경도에 가면은 네 그럼요. 저희가 60여일을 6번에 걸쳐서 한 60여일이 넘는 시간을 북한 전역을 다녔어요. 저 최북단 함경북도 백두산으로부터 해서 저 원산 강원도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평안도 황해도 할 것 없이 속속들이 칠보산 길주명천 다니면서 음식 맛을 봤는데 함경도에서 낮은 선봉에서 먹은 두부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낮은 선봉에서는 그 두부를 동해바다 그 물로 직접 만든대요. 그런데 매 끼마다 두부가 너무 맛있어서 두부를 먹었고 그리고 또 가자미 식혜는 제 남편이 좋아하는데요. 또 황해도의 가자미 식혜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뭐 각 도시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저희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맨날 식사 때마다 반찬처럼 먹은 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동강 맥주, 네, 참 맛있었고요. 저는 맥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대동강 맥주가 참 좋아요. 그리고 대동강 맥주랑 같이 먹을 때 꼭 따라 나오는 탈피가 뭐냐면 북어예요. 근데 거기는 맥주를 먹을 때 꼭 탈피라는 그 북어를 같이 안주로 먹어요. 그 탈피 살을 찢어서 이렇게 와사비 간장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것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요새 유행입니다. 먹태라. 그러나요? 예. 근데 그 북어가 원래 저쪽 북쪽 그렇죠. 동해 바다에서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 어딜 가나 술을 먹는다 그러면 탈피는 기본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북한에 관광이나 쇼핑할 때 북한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뭐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다 북한 화폐 사용을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달러나 유로 그리고 중국 돈, 일본 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이렇게 가격에 차별화를 두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같은 냉면을 먹으러 가도 저희는 달러로 내요. 그리고 또 어떤 음식점은 달러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외국인이 됐던 북한 동포들이 됐던 다 달러로만 지불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러와 조선 돈이라 그러죠. 거기 북한 돈을 같이 쓰는 음식점이나 쇼핑센터 이런 데에 가면은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내는 가격과 북한 주민들이 내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리랑 공연 유명하잖아요. 아리랑 공연 갔을 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좀 제일 좋은 자리가에서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1등석을 끊었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거진 400달러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주 뭐 거진 공짜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렇게 좀 차별을 두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도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 외국인들에 대해서 실제 북한 장마당 풍경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장마당에서 어떤 물건들이 주로 많이 거래되는지 가보신 곳이 있다면 네. 설명을. 예. 장마당은 제가 낮은 선봉에서 갔어요. 낮은 선봉에서는 장마당을 가는 것이 상품 중에 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제가 그냥 겉에만 가봤어요. 통일시장이라고 아주 큰 낮은 선봉에서 가본 장마당보다 뭐 7, 8배가 크다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이 이제 마침 노는 날이라서 못 가보고 왔는데요. 낮은 선봉은 또 엄청 크더라고요. 평양의 장마당보다 뭐 작다고 하는데도 제가 가서 보기에는 실내, 실외로 나누어져서 제가 어렸을 때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렇게 엄마 손 따라서 손잡고 따라갔던 그 시절의 시장보다 더 넓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는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특히 이제 구별해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파 상품, 모든 이제 자파들, 옷을 비롯해서 신발, 화장품, 문구류, 그리고 주방기구류, 또 귀금속, 뭐 화장품 제가 얘기했나요? 네, 화장품은요. 또 거기서 제가요. 미국에서 파는 에스텔 라우더, 뭐 랑콤 이런 화장품까지 다 수입이 돼 있고요. 주방 용기를 파는 주방용품을 파는 데 가보니까 전기밥통 중에 쿠쿠 밥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중국을 통해서 근데 그런 모든 외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상품들 뭐 초콜릿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오는데 코카콜라 뭐 이런 코카콜라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중국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유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무척 비싸서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장마당에서 뭐 비싼 물건도 있겠지만 그 뭐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이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물건보다는 가격이 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외 같은 경우에는 뭐 열대 과일까지 다 있을 정도로 야채, 과일, 뭐 생선, 뭐 육류들을 바깥에서 팔고, 흔히 저희가 보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 이런 데서 보여지는 시장 있잖아요. 저는 그것만 보고 장마당이 정말 볼품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유튜브에서 본 시장은 그 초입에 있는, 자릿세를 안 내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집에서 야채를 푸성기들을 갖고 와서 거기다 담아갖고 떡도 만들어 오고 해서 이렇게 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정식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시장, 장마당, 실외에서 크게 물건을 펼쳐놓고 하는 사람들은 자릿세를 내나 봐요. 노점하고 일반 상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봤던 거는 그 길가에 자릿세 안 내고 할머니, 아줌마들이 그냥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나와서 음식도 갖고 나와서 팔고, 또 뭐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였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실제 이게 여행 코스에도, 관광 코스에도 이제 그 장마당이 표현이 돼 있고 또 방문을 하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게 있나요? 네,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게, 많은 관광객들 중에서 좀 많다기보다는 일부들이, 기자들이 관광객으로 위장을 한다 그러나요? 와서 그 장마당에서 좀 안 좋은 그런 곳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외부에 나가서 악선전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동안은 뭐 찍게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찍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마당에요, 엄청나게 그 낮은 선봉의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10,000명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면은 저 한 가구당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온다 해도 7만 명이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4인 가족이 달렸다고 하면은 4, 7, 28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낮은 선봉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마당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장마당도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장마당이 이제 인상이 좀 깊으셨던 것 같아요. 낮은 선봉이란 뭐지 경제 특구로 해서 북한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첫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참 자유롭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경제 특구라고 하지만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좋은 호텔이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전에 관동군들이 사용했던 그런 뭐라 그러죠? 사무실, 관사라 그러는 그런 건데요. 아니, 관사도 아니고요. 거기서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취재하고 막 그랬던 곳을 호텔로 개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들어가게 하는데 좀 썰렁해요. 아무리 잘 이렇게 호텔로 개조해놨지만 분위기가 딱딱하고 음침하고, 이제 그 관동군들이 사용했던 취조하면서 사용했던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하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무슨 그 고문 받으면서 고문 받으면서 막 그런 상상이 들으면서 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경제 특구로 더 크게 발전시키려면 뭐 호텔부터 이거 제대로 된 게 있어야겠다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호텔들을 짓고 있다 하고요. 낮은 선복에 정말 멋진 호텔이 있어요. 바닷가엔 이렇게 5성급 호텔이, 아주 좋은 호텔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가고 싶다. 왜 저기 가지, 이런 데다가 자리를 잡았느냐 했더니, 거기는 중국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카지노를 하는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카지노하고, 또 카지노 하면서 돈을 많이 잃고 해가지고, 그 옆에는 또 뭐라 그러죠?
전당포라 그러나요? 네. 오, 전당포. 전당포까지 있는 예, 거예요. 물건 맡기고 돈 네네. 받아서 예, 노름하고 노름하러 도박하고. 중국 사람들이 도박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와집으로 멋진 집이 있어서 그럼 저기는 뭐냐고, 저기도 좀 근사한데 저기서 자면 좋겠다 했더니 저기는 자는 곳이 아니라 전당포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도로가 아주 좋게 나 있어요. 중국하고 낮은 선봉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비자도 필요 없거든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을 갖고 하루 코스예요. 달랑달랑 하면서 그 해산물들이 엄청 많고요. 그 아름다워요. 아직 오염이 안 돼 있고 깨끗하고 자연이 참 예쁜데 중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좋은 그 해산물 건어물 다 먹고 싸갖고 가고 또 즐기다가 가고 뭐 이렇게 그 도로가요. 화물 차량, 사람들이 관광객들의 차량으로 줄을 이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낮은 선봉에 철도를 놔서 네, 그 화물 철도를 통해서 화물 철도죠. 싣고 많은 그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갔을 때는 새로운 철도도 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낮은 선봉이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고, 동해 바닷가에는 러시아와 낮은 선봉의 동해 바닷가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다 좋은 자리에 항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참 마음이 좀 슬펐어요. 저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중요한 이런 우리 북녘 땅인데, 우리 남쪽에는 얼마나 더 중요한가. 이거 우리 땅인데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교류하지도 못하고, 많이 마음이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요. 관광객이 참 많아요. 중국, 러시아 이쪽 관광객들이요. 북한에 사촌 여동생이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쪽 그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맞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낮은 선봉에 시내리라는 곳인데요. 처음에 우리 사촌 동생이 들어갔을 시절만 해도 거기는 완전히 산골이에요. 그래서 한번 눈이 내리고 겨울이 돼서 길이 막히면 통행이 불가능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움집을 짓고 살았죠. 사촌 동생분이 뭐 무슨 이유로 네. 들어갔을까요? 네, 우리 사촌 동생은 재미동포고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그러니까 미국 2세죠. 우리 동생들도 미국 시민권자들이고. 근데 처음에 고난행군 시절에요.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사촌 동생은 이제 이름이 크리스인데요. 크리스는 샌프란시스코가 집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버클리라는 좀 명문 대학이거든요. 거기 나와서 컴퓨터 공학과로 정말 공학도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크게 벤처 기업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 동포들이 너무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 한번 도움을 줄 게 없을까 하고 갔죠. 근데 거기서 살 생각은 아니었죠. 물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의 그런 어떤 또 사명감이 또 생겼는지 그곳에 이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니까 그쪽으로 뭐 도움이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이 뭐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들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쪽 당국에서 그러면은 컴퓨터 대신에 염소를 좀 키워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염소를 키우려고 이제 알겠다, 키우겠다 하고 들어간 자리가 낮은 선봉구 시내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북녘 동포들하고 염소를 같이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좀 키워놓고 나올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염소를 키우면은 또 염소에서 나오는 염소 젖을 또 운반을 해서 뭐 육아원이라 그러나요? 그런 유치원 같은 데도 보내야 하고 하려고 보니까 도로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려니까 버스도 차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기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곳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북녘 동포들하고 하나하나 같이 이제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을 나누고 정말 내 형제 자매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20년째.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총각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자녀도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5가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제 방학 때 되거나 간혹 가끔 이제 미국에 와요. 네, 집이 원래 이제 가족 뭐 외가나 뭐 이런 친가들이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니까 들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저희 집에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우리 언제 NK 북한을 NK라고 부르더라고. NK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유 제가 얼마나 북한에 가기 싫으면 왜 어린애들 있죠. 놀다 보면은 엄마 언제 집에 가? 우리 여기서 좀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제가 가기 싫어서 자꾸 물어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염소와 자연과 그리고 거기에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가 자기네 고향인 거예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저 북한 관광회사에서 정해준 곳만 막 긴장해서 돌아다니기 바빴는데, 2번째 갈 때는 이제 낮은 선봉을 관광 코스에 넣었죠. 근데 낮은 선봉을 평양에서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기차가 있기는 있는데 가다 보면은 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대요. 뭐 정기가 나가게 되면 기차 안에서 뭐 하루 이틀 그냥 자야 될 경우도 있고, 이제 교통 수단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선양 북경으로 가서 북경에서 다시 연길로 가서 연길에서 차로 낮은 선봉으로 그래서 낮은 선봉으로 이렇게 운전해서 관광 버스 타고 이렇게 들어갔죠. 7번째 방북을 하신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가시고 싶거나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7번째 방북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거기 우리 수양딸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우리 첫째 수양딸은 저희를 첫 번째 3번째 저희 관광을 담당해줬던 여자 안내원인데, 저희와 이제 수양 엄마 관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딸이 아기를 낳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돌이 지났어요. 사실은 돌 때 내가 올게 했는데 돌이 9월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못 갔는데, 이제 우리 수양 손주죠. 손주가 어떻게 컸을까 궁금하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가서 보고 싶은 거. 이번엔 평양에 들어가시겠네요. 네, 평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이 참 아주 좋다고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마식령 스키장 한번 가보고,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낚시를 좋아하니까 또 대동강에서 뭐 얼음을 깨고 얼음 낚시를 하고 싶다네요. 그런데 못 가게 됐어요. 11월 26일부터 저희가 12월 5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11월 26일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 에볼라 방역 문제로 모든 관광객들을 일체 못 들어오게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북한에 꼭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경우에도 그 격리 수용을 시킨대요. 청천강에 있는 어떤 호텔에. 그래서 21일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1월 26일 날 혹시나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내일 모레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게 될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에 원래 방북까지도 계획을 하셨던 네. 건데 못 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남쪽에 순회 강연을 하시다가 네. 뭐 이렇게 그 보수적인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느낌을 지금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화살을 이제 퍼붓는 것이 왜
북한에 좋은 곳만 가보고 북한을 찬양하고 그러느냐? 왜 지상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느냐? 저는 저하고 너무나 낯설은 단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를 뭐 찬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상낙원이라고 북이고 남이고 그리고 제가 사는 미국이고 그 어디도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해보고 산 적은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단지 어떤 신문사에서는 이 말까지 하더라고요. 왜 우리 세터민 분들이 와서 북한의 강이 오염이 됐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강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했느냐. 강이 정말 맑아요. 그래서 외국 유럽 관광객들은 그 강, 자연만을 구경하러, 산, 이런 것만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게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네,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막다 그랬으면 괜찮은 걸 너무 막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맛이 좋더라. 그냥 그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 아주 맛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뭐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래요.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콘서트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예요. 저는 뭐 정치적인 거, 뭐 사상 이념 이런 단어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무런 식견도 없고요. 몰라요. 그저 제가 예전에 우리 북녘 동포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면 제가 북한 여행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더라. 그들도 우리와 한 형제고 자매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통일된 우리의 원래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원래 한 나라잖아요. 한반도 한 결의잖아요.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동포들아,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책 제목도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원제지만 거기에 부제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이잖아요. 저는 정말이에요. 제가 내 생에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여행으로 느꼈던 그 북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생에 가장 아름다웠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북녘 땅에 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이들도 내 동포로구나. 내가 보듬어 안아야 될 내 형제들이었구나. 민족애가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이지 화합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참 특별하게 아름다운 여행이에요. 그런데 슬펐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한 동포들끼리 이렇게 분단이 되어져서 정말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 가지 모든 것이 다 잘 성사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 결애가 한 가족이잖아요. 화평한 가정을 이루을 때 우리 대외적인 모든 일도 남과 북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충분히 이해해요. 저한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저도 저들이 북한 사람들을 몰라서 그래. 저도 모르면서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저렇게 얘기해. 같이 저도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무래는 분들의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데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이제 만난 분들한테 나도 그랬는데 그런 하나 백해 무익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총뿌리 겨누고 사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일은 없다. 예,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서 보고 느낀 점, 그런 거를 나누는 거죠. 예, 이번에 평양에 못 들어가시게 되는데 더 보고 싶었던 수양 따님 또 수양 손녀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 뭐 영상으로 해도 일단 한번 전하시도록 하시죠. 손자예요. 네, 참, 이렇게 막 흥분에 쌓여서 제가 지난 한 달 전부터 우리 손주를 위해서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 딸 위해서, 사위 위해서 제 마음을 모아서 남편하고 제 마음을 모두어서 많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 선물도 선물이지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이제 뭐 에볼라 방역 문제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또 북한에서 또 중요한 그렇게 방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뭐 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섭섭하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못 가지만 이제 춘3월 봄 되면은 꼭 다시 또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쌓아서 보러 갈게.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저쪽으로. 그래, 설경아, 엄마다. 그래, 잘 지내지? 몸 괜찮지? 애기도 잘 크고, 엄마가 이번에는 정말 아쉽게 여기, 서울까지 와서 바로 요 앞에 몇 시간만 가면 너를 볼 수 있는데 못 보고 가네. 그렇지만 춘3월에 꽃필 때, 그 마음을 또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남녘 동포들이 또 너 팬 많다. 너를 못 봤지만 너 생각하고 아끼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더 크고 더 풍성한 마음의 선물과 또 애기 선물 들고 막 달려갈게. 꼭 갈게. 봄에. 그때 보자. 안녕. 네, 고맙습니다.